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 책을 시작하면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이야기했다. 약점까지도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형만 쫓는지에 달렸다고 말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특히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과 실제 자아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채우지 못해 참담한 기분에 빠진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더 예쁘고 똑똑하고 재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능력이 넘쳐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한들 최소한 어떤 조건에서만 한정적으로 중요할 뿐이다. 외모가 출중하고 재능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점과 약점 등 모든 걸 포함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불안을 가진 이들이 보통 가장 격하게 자책하는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이다. 나 또한 내담자들과 심리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신의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안한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제 자신과 싸우는 일은 그만두자. 그냥 마음 놓고 불안해하자. 불안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저 지금까지 당신 혹은 당신 안에 사는 내면 아이가 유년기의 절망적인 경험을 여러 번 겪어서 그렇게 불안해진 것뿐이다. 이제는 그런 자신을 좀 이해해 줄 때가 됐다. 먼저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거듭 말하지만 불안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까지 불안하지 않은 척하면서 스스로와 타인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해하는 것이 나쁘다.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남을 깎아내린다든지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나쁘다. 비록 우리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감정은 우리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 발현되는 감정의 힘은 강력해서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고 내면 상태를 바꾼다. 누구나 불안을 느낄 때 찾아오는 몸의 신호와 증상만 해도 그렇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손바닥, 등은 물론 온몸에 땀이 흐르고 심장은 고동치며 손도 떨린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을 좀 더 수용하기 위해 몸의 반응을 이용한 연습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먼저 눈을 감고 감각을 몸 가운데인 가슴, 배 쪽에 집중시킨다. 이제부터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자. 일부러 숨을 바꾸거나 규칙적으로 쉬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숨이 어느 정도 깊이로 들고 나는지, 숨이 차거나 멈추지는 않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불안을 떠올리고 느껴보려고 하자. 당신이 평소에 불안해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하면 된다. 이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뱃속이 간질간질하거나 부글부글할 수도 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든다. 심장이 콩닥거리고 온몸이 오그라든다. 이런저런 반응이 느껴지면 그 느낌에 잠시 머물러 보자. 이 느낌을 충분히 바라보고 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스스로에게 이 말을 건네고 나면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이 말을 음미한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나와 함께 이 실습을 한 내담자들은 내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자기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들에게는 난 못해. 난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같은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스스로를 또다시 다정하게 품어주라고 권했다. 그래, 맞아. 난 지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 불안 때문에 나는 자신을 잘못 평가하고 있어. 그게 나의 불안이야. 이 불안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이 불안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야. 물론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에 담긴 뜻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마음속 불안의 말을 걸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안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는 전처럼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이 의미 있는가? 무엇이 예의와 공정함인가? 라는 질문을 기준 삼아 스스로의 행동을 살피길 권한다. 자기 일신에만 매몰되었던 관심을 당면한 일 자체 혹은 상대방에게 집중해보는 것이 이 연습의 목적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면 약점과 강점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세상에 질투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행동에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의식적이든 아니든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나쁜 일이다.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당신이 처한 상황과 당신이 속한 집단의 맥락에 맞는 행동인가 생각해보는 일이다.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좀 더 높은 가치의 사고를 집중하다 보면 훨씬 홀가분해지고 자존감 또한 건강한 방식으로 회복된다. 몸을 통해 마음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방법. 서양 문화에서는 몸과 마음을 구분해서 말하고 심신상관의학에서도 심리 상태가 몸으로 나타난다는 식으로 두 영역을 분리해서 다룬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증상을 따로 나누지 않는 문화도 있다. 나를 찾아온 아시아계 여성이 연애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심장이 타는 듯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가 성장한 문화에서는 몸과 마음을 원래부터 하나로 보는 것 같았다. 실제로 최근에는 몸에 일어나는 통증이나 마음에 오는 고통 모두 뇌의 동일한 고통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인간의 뇌가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 굳이 연구 결과를 빌지 않아도 우리 역시 몸이 불편하면 심적으로도 크게 부담을 겪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가 쿡쿡 쑤셔서 얼굴이 온통 욱신거리는데 신나게 춤출 마음이 생기겠는가? 감정 중에는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예컨대 불안에 떨면서 흐뭇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불안이 지속되면 목과 어깨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고 심할 경우 긴장성 두통이 찾아온다. 반대로 뒷목이 편하게 풀어지면 긴장성 두통도 한결 나아진다. 운동은 마음 상태를 눈에 띄게 밝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힘차게 뛰거나 움직이고 나면 기진맥진하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있다. 운동 말고도 신체를 이용하여 심리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법이다. 나의 상담실을 찾은 사람 중에는 공황장애가 자주 일어났던 여성 내담자가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심리치료에서 얻은 긍정적인 자극과 제대로 된 호흡 훈련 덕분에 공황장애가 사라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여성은 불안이 엄습할 때면 숨이 얕아지고 가슴 위쪽으로만 호흡이 일어났다. 원칙적으로 이 현상은 몸이 만들어내는 똑똑한 반사작용이다. 숨을 얕게 쉬다 보면 불쾌한 감정을 깊이 자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이 크면 아무리 숨을 얕게 쉰다고 해도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결국 호흡은 점차 빨라지고 가빠진다. 이렇게 숨을 헐떡이게 되면 신체의 산소 순환이 제한되고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손가락 끝은 찌르르 떨리며 정신이 몽롱하고 흐릿해진다. 이 감정 탓에 불안은 더 증폭되고 공황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도 한층 커진다. 호흡이 빨라지면 뇌는 이것을 위험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교감신경을 발동시키며 몸 전체가 흥분 상태로 돌입한다. 그때마다 이 여성 역시 호흡 통제력을 잃었다. 맥박도 주체할 수 없이 빨라졌으며 급기야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끝장이구나 하는 공포감이 엄습하며 모든 의욕을 잃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복식호흡법을 배웠다. 복식호흡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두고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앞으로 내밀고 내쉴 때는 배를 다시 집어넣는다. 들이쉴 때 내밀고 내쉴 때 집어넣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 몸에는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것만 예로 들자면 등과 허리, 목 등의 자세가 바로 세워지고 복부기관의 혈액순환이 활발히 일어난다. 뒷목 근육도 편안히 이완되며 이로써 몸의 불안 모드가 해제되고 산소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돌아온다. 이렇듯 근육 이완, 혈액순환, 자세가 합동작전을 펼치면 뇌 안에서 부교감 신경을 깨우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부교감 신경은 수면, 재생, 소화, 휴식을 담당하는 신경계통이다. 깊고 바른 숨쉬기는 긴장을 걷어내고 몸을 이완시킨다. 이완과 불안은 한 몸 안에 있을 수 없으므로 이완이 일어나면 불안은 물러간다. 이 현상은 신경계, 전달물질, 호르몬이 뇌 안에서 협동한 결과다. 앞서 말한 이 여성은 이렇게 덧붙였다. 나에게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훈련을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하철에서든 밥을 먹을 때든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내밀고 내쉴 때 집어넣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